않게 세계 정세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 제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입에 담았습니다. 뭐 사실 꽤 먼 곳에서 일어난 전쟁이어서 뭐 실감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이죠. 그런데 제가 대통령 후보 토론을 보면서 국제사회 외교 정치에 대한 식견을 경험하면서 참 참담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럽은 물론 러시아, 미국, 또 중국과 일본이 이 전쟁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미래를 만들어가는 국력의 요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전쟁에 소문이 있다는 것 이유로 보통 흔히 말하는 증권시장 코스닥, 뭐 코스피 이 모든 것들이 2, 3%씩 다 떨어져 버립니다. 충격적으로. 그렇게 모두가 다 전 세계가 연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표 하나 얻기 위해서 책임 없는 위험한 발언을 서슴지 않는 것을 보면서 이거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남의 얘기 아닙니다. 우리 얘기입니다. 좀 저한테 시간을 주시면 왜 우리 얘기인지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조선조에는 신분 차이가 있었습니다. 아주 분명했어요. 양반, 쌍놈 이런 게 있었죠. 겨우 세종 때에 들어서 평민 혹은 노예 신분을 조금씩 회복하기 시작하다가 성종 때 조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훗날 광해군 때 대동법을 시작으로 해서 좀 많이 보편화되게 소위 인권이라는 게 하나씩 낮았습니다. 근데 이제 소위 우리 근대에 넘어서 천주교 또 야소교 우리 지금 얘기하는 기독교가 들어오고요. 또 그런 끝판에는 소위가 뭡니까 대종교로 알려져 있던 동학이 이 전라도를 중심으로 해서 발언하게 되죠. 근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사상이 인내천입니다.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그런 뜻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보편적인 가르침으로 퍼지면서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권리에 대한 욕구가 이렇게 막 펼쳐져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게 싹이 확 잘려버린 게 일제강점기에 들어서면서 소위 일제 점령의 편을 든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편을 나누게 됐고요. 또 일제 점령에 도움을 줬거나 아니면 거기에 빌붙어서 재산을 형성한 사람들이 이제 공부도 할 수 있게 되고 유학도 가게 되고 이제 그렇게 해서 많이 이렇게 계급 차이가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아무 준비 없이 1945년 해방을 하게 되는데 그때 해방 때도 공부한 사람과 공부하지 못한 사람이 그렇게 차별이 딱 돼서 저절로 상당한 부분이 친일했던 사람들이 정부를 주장하는 그렇게 되어버리고 말았던 거죠. 그러니까 출세를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공식이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강막관념 같은 게 있어요. 좋은 학교에서 좋은 공부를 많은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 유지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래야 그 사람이 소위 중심권에 들어가는 거죠. 소위 주류가 되는 겁니다. 주류. 근데 이제 이게 세월이 지나서 그게 유산으로 남아서 말이죠. 지금은 강남학파 혹은 뭐 외고 같은 특수고를 나온 뭐 서초동 그룹이라든가 이런 게 과거 명문고 명문대를 대신하게 됐네요. 뭐 소위 지식층이라고 하는 그런 교수들 혹은 기자 또 사자 붙어 있는 의사, 뭐 검사, 판사, 변호사 이런 그룹이 대부분 다 그쪽 소위 지배 그룹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다 조금 똑똑해서 그 방송에도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취급을 받았냐면 듣보잡으로 취급받았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잡놈이다. 그래서 듣보잡 취급을 받았죠. 그럼 뭐 같지 않은 사람으로 비하하기 일쑤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누구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꾸로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누구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을 평가하는 잣대가 된 때가 아마 지금도 일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풍토가 우리나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유럽도 그렇고 이민의 나라 미 합중국도 선조가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와스비라고 그러죠. 그걸 앵글로색슨. 이렇다 할 족보가 없는 버락 오바마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때,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그야말로 상고 출신 노무현 대통령이 됐을 때 때로는요 까놓고 웃음거리를 만들기도 했고요. 술 한잔 하면 그야말로 잘근잘근 씹는 과메기 정도로 씹힐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뭐 공부 좀 한 사람, 그분들이야 뭐 여러 가지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었으니까, 권세 있는 사람들, 돈 좀 있는 사람들은요 정말 등도 돌리지 않고 비웃었습니다. 제가 뭐 하겠냐 그런 거죠. 근데 더 가슴 아픈 거는 국제관계도 그렇게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얼마 전에 저 북조선보다도 더 가난한 최빈국이었었던 거 아시죠? 근데 지금은 우리 주변에 어려운 나라들을 적극적으로 도우려 하는 선진 국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경제 대국이어서가 아니라 문화, 국방, 뭐 심지어는 의료 기술까지 세계 최고가 되었습니다. 근데 기존의 선진국들, 뭐 미국은 물론 말할 것도 없지만 러시아, 중국, 뭐 유럽의 몇몇 국가들, 한국, 코리아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꼭 잘난 양반들인 무지랭이가 사람 노릇을 하는 것을 보면 꼴불견이라고 그 비웃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집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들이 지금 봐줘서 그만큼 살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생태적 약점을 쥐고 흔들고 확인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개인과 국가가 똑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남이 전쟁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과거 남의 약점을 통치의 도구로 사용한 KGB의 경험을 가진 푸틴은 너희 우크라이나는 뭐 옛날서부터 러시아의 종이었다. 감히 너희가 러시아 대국을 겨루려고 하냐? 정말 같지 않다. 까불지 말고 항복해라. 그러고선 그런 모습으로 크림반도에서 전쟁을 치르고 크림반도를 공격해서 결국은 소위 병합을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모습으로 지금 우크라이나를 그렇게 공격해서 키예프를 장악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요, 이 시대는 푸틴만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흔히 경제 대국이라고 하는 중국도 미국도 우리를, 일본까지 포함해서 우리를 여러 가지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하라는 대로 하지 왜 이렇게 말이 많냐? 니네들이 그런다고 통일할 수 있을 것 같으냐? 그러지 말고 우리 말 잘 들어. 끊임없이 지금 우리한테 요청하고 있는 것이, 이건 사실 예정돼 있던 것이어서 옛날에 1945년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유엔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유엔을 만든 강대국들 스스로가 자기 국가 이익을 위해서는 약속한 국제법조차도 반하거나 유보할 때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멈추게 할, 제재할 방법이 없어요. 자기네들끼리는 그 법을 안 지켜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적어도 G7, 그 G7 국가는 소위 국제법을 지키려는 의도가 요만큼도 없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많이 잽니다. 우리가 봐줬다,
이런 정도의 생색을 내려고 하는 거죠. 아마 그러면서 훨씬 더 큰 권력 행사를 저희한테 하게 될 겁니다. 오히려 빈국이나 약소국들 돕는다는 이유로 해서 아마 더 큰 권력 행사를 하려고 하겠죠. 그 모습이 지금 우리나라한테 그대로 지금 반영되고 있는 겁니다. 계속 너희들 잘 먹고 잘 살려면 우리 말 잘 들어라. 미국은 미국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일본은 일본대로 우리에게 내밀고 있는 카드가 그겁니다. 너 장사 제대로 해먹고 살고 싶어? 그럼 우리 말 들어. 그들은 우리를 선진국 대우하기가 싫은 겁니다. 그저 중국 한쪽 끝에 조그맣게 달려있는 옛날에 중국한테 조공을 바쳐서 조그만 반도, 그것도 반도도 반이 그 나뉜 조그만 나라. 그런 나라가 왜 까부냐 이런 거겠죠. 거기다가 통일? 그건 우리가 못 보지. 그런 꼴을 우리가 어떻게 보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마 강대국들은 우리를 상대하는지 몰라. 대한민국이 설치고 있는 게 싫은 겁니다. 지금. 같지 않다는 거죠. 지켜야죠. 내 나라를 이제 선진국까지 만들었으니까 이제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나라들로 같이 좋은 의미에서 경쟁을 하기 위해서 통일을 해야 됩니다. 통일까지 아니더라도 적어도 북조선과 어깨동무를 하고 살 수는 있게 되어야 저희가 웃음거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선진국 대우를 끊임없이 받으려면 저희 민주주의 국가를 잘 지켜내야 됩니다. 창의력이 넘치는 개인의 능력이 보장돼서 성장과 발전을 계속 일궈가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나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쟁의 빌미를 누구에게도 주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종전선언이어도 좋고 평화회담이어도 좋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평화를 지켜내야 하는 그런 곳에 온 정성을 다 쏟아야 됩니다. 제가 임기가 거의 끝나가시니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냥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좋은 친구 여러분들도 가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서운함이 많습니다. 생각지 않게 뭐 인사 문제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그 공격을 많이 받고 계시더라고요. 뭐 저도 어떤 부분 또 동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저는 저분이 지금까지 전쟁은 안 된다, 이 얘기를 수백 번 수천 번 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를 설득해야 되고 김정은을 설득해야 되고 다른 나라 이웃 중국이며 여러 뭐 독일까지 가서 설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전쟁을 치지 않게 좀 해달라. 그런 항구적인 그런 어떤 이 시스템을 좀 갖추게 해달라. 저는 그거 하나로도 정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아마 어쩌면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임기가 끝이 나도 장고대처럼 전쟁은 안 됩니다, 이 얘기 하신 것 같아요. 저는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시든 이 뜻은 그대로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쟁은요, 모든 걸 망가뜨리고 앞으로 수백 년을 거꾸로 돌아가게 만드는 그런 나쁜 악의 축입니다.